열심히 운동을 하는데도 살이 찐다거나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나온다면 이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오늘 내몸 보고서에서는 쿠싱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유방내분비외과 서용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좀 생소한 질환인 것 같습니다. 쿠싱 증후군 어떤 질환인가요? 네, 쿠싱 증후군이라는 것은 당질 코르티코이드라는 외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을 도와주는 호르몬이 신체 여러 조직의 세포 합성과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물질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분비됐을 때 또는 노출됐을 때 생기는 내분비계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게 남자와 여자가 좀 차이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남자보다 여자에서 8배 정도 더 흔하고요. 네. 보통 30, 40대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 쿠싱 증후군에 걸리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당질 코르티코이드라는 것은 본래 이제 부신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어떠한 이유로 외부에서 많은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복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필요 이상 많은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생기는 것이니까요. 예. 쿠싱 증후군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우리 몸 자체에서도 그런 물질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뭐 몸에서 필요 이상으로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만들어내는 요인들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빼먹은 얘기 중에 자가 면역 질환에서 많이 쓰이는 그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외인성 스테로이드 주사라든가 예. 복용약이 사실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그것과 별개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원인을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뇌하수체에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분비하는 종양이 생기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부신 자체에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는 종양이 생기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는 부신도 아니고 뇌하수체도 아니고 다른 네. 곳, 가령 예를 들면 폐종양이나 간암 같은 데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생기면서 이것이 부신을 자극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과다하게 생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신이 그 신장 위에 달려 있는 기관을 말하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 그 쿠싱 증후군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주된 증상은 얼굴이나 어깨, 복부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굴부터 복부까지 이 중심성 비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붉고 둥글게 되고 목덜미가 두껍게 되고 배가 나오는데 예. 그 배가 나오는 것이 복벽이 두꺼워지는 것이 아니라 복벽은 굉장히 가늘어요. CT를 찍어보면 실제로. 근데 네. 배 안에 내장 지방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피부가 트는 것입니다. 여성에서는 여드름이나 담호증 그리고 월경이성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한 증상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온 경우 상당수 환자분이 고혈압이나 당뇨, 골다공증 증상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예, 쿠싱 증후군의 어떤 원인 중에 이제 하나인 그 외인성 쿠싱 증후군의 경우에는 그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경우 있잖아요. 주사받거나. 그럼 바로 중단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갑자기 스테로이드를 중단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부신 기능 부전증이라는 병에 빠지게 됩니다. 예. 이 증상이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전신세약, 식욕감, 구역감, 관절통 등이 있고 심한 경우에는 기립성 저혈압, 혼동, 흥분, 전하트륨 혈증, 저혈당 그리고 배가 아프고 이유도 없이 열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스테로이드 감량은 서서히 진행돼야 되고 생리적 요구량은 반드시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천천히 줄여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쿠싱 증후군이 비만과 증상이 일단 비슷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운동을 열심히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비만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당질 코르티코이드 자체가 대사를 줄이고 식욕을 증진해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찌죠. 많이 먹게 되는군요. 예. 그런데 일반적인 비만과 달라요. 몸 전체가 살이 찌는 게 아니고 특정 부위가 살이 찌는데요.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얼굴, 목, 가슴, 복부, 중심성 지방이 생기고요. 이쪽 중심성 지방이 축적되고 또 지방이 재분배가 되는데 내장 지방이 늘어나고 팔다리 근육이 위축이 되고 가늘어져요. 그리고 뼈와 근육은 약해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골다공증하고 골절로 이어지는 거죠. 또 이제 면역 기능 자체가 억제가 되니까 각종 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살이 찌지만 뼈와 근육이 좀 약해지는 그렇습니다. 우려가 있군요. 네. 자, 쿠싱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 후에 완치가 되더라도 약을 꾸준히 먹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먹어야 되나요? 이제 수술 후 완치가 되더라도 반대측, 그러니까 1측에서 한쪽에서 부신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제거하는 것인데요. 이 반대쪽 부신은 기능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많아요. 왜냐하면 쿠싱 증후군에서는 이제 부신이 과다하게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대쪽 부신 기능이 돌아올 때까지는 약을 복용해야 되고요. 그 기간이 통상적으로는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증후군 환자는 육체뿐만 아니라 불안하거나 위축이 생기는 심리적인 영향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쉽게 얘기하면 뭐 호르몬 불균형이죠. 호르몬 예. 불균형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이제 우울증이나 신경 과민 같은 심리적 불안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 관심과 배려를 환자에게 드린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 쿠싱 증후군의 치료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쿠싱 증후군을 치료받지 않았을 때를 먼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혈압 상승이라든가 지질 수치, 그러니까 고지혈증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이 지질 수치가 상승하고 당뇨병, 골다공증, 심혈관계 질환에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즉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과량 복용해서 쿠싱 증후군이 생긴 경우라면 약을 서서히 줄이는 게 맞을 거고요. 만일 부신 종양이 생긴 거라면 수술로 제거하여서 부신 종양을 제거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이 부신 종양을 수술로 제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약물 치료를 하거나 또는 기타 방사선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뇌하수체 종양도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적절한 치료를 빨리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럼 치료를 받기 이전에 네. 쿠싱 증후군을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쿠싱 증후군이라는 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다만 이제 스트레스가 한 원인일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정서적 안정을 유지해 주시고 대사장애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식습관을 개선하시고 좋지 못한 생활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교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쿠싱 증후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팔다리는 빠지는데 얼굴부터 목, 복부까지 갑자기 살이 찐다면 꼭 병원을 찾아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